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정말 과거 이 풀뿌리밖에 없던 그런 험악하던 시절에서 우리 선대 세대들의 노력으로,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최근 작금에 와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 이런 후진국의 단계까지 왔는가. 이런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비통한 피 끓는 심정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얼마 전에 터졌죠. 자, 이어서 또 터진 사건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 국민들은 대통령 부인이 과연 뇌물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이 시선이 집중되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런 가시거리적인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된다. 정말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이 몰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 놓은 것이 몰카 아니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몰카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은 뭐냐면은 이 대통령 부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겠죠. 함정에 빠뜨린 것인데, 자, 우리가 이 헌법에 보게 되면은요,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요, 내란죄하고 외환죄 아니면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환죄라는 것은 외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외환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뭐냐면요, 이 내란과 외환이라는 것은 국가를 망하게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반란이나 이러한 행위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형사범죄가 있어도 재임 중에는 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헌법에 대해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리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헌법에 그럼 대통령의 권리가 그렇게 형사소추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임기간 중에. 자, 헌법에 형사범이라 하더라도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면 대통령을 소추를 하지 못한다, 형사소추를 하지 못한다. 왜 만들어 내놨을까요? 그것은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형사의 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속박돼 가지고 국정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형사범죄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탄핵 형사범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범죄가 실질적으로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대통령인데, 그런데 몰카란 거는 뭔가요? 없는 것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대통령을 상대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이런 자들이 버젓이 지금도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서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비탄을 금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받았지, 뭐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영부인은 대통령과 거의 같은 급으로 예우를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부 입진동체라 그러죠. 대통령도 부부는 부부니까요. 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 대통령을 흔들어도 너무나가 흔든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대통령의 이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농락하는,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농락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농락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농락이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요, 이 몰카를 기획한 것이 서울의 소리지 않습니까? 자, 최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부인한테 선물로 줬던 이 명품백이 그것이 바로 이 서울의 소리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하죠. 자, 이 서울의 소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유튜버지만은요, 정말 이 방송의 형태를 띈 그런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유튜브에서 아무리 비록 설령 방구석 유튜버라 하더라도 이 유튜버라는 것은 공정성과 방송이라는 건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뇌물 줄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기획을 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대통령 부인도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디올백이라는 거, 제가 뭐 자세히 그 백이 얼마 하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오는 거를 볼 때 뭐,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대통령 영부인 여사가 그 300만 원을 무슨 뇌물로 받으려고 받았겠어요? 물론, 대통령 부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뇌물의 개념으로 받은 것은 아니죠. 뭐냐면은 서로 이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가정집에 누가 뭘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거절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인물이 어떤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실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 영부인이 300만 원짜리 뇌물을 받으려고 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선물을 상대에 대한 예의로 받아줬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적절치 못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뇌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형사범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범죄가 있어도 대통령이라는 것은 지위를 보장해주고 국정을 수행하는, 사법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수행해 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본둥에 빠뜨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조금 똑똑히 봐야 된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대통령까지 이렇게 음해를 하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뭐 탄핵이니 어머니 하고 떠드는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아까 그 몰카를 기획했던 것도 서울의 소리에서 기획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얼마 전에 또 나온 사건이 있죠. 전 청와대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아니죠. 비서관 직무대리, 비서관이 공백되니까 그 밑에 있던 차석이 직무대리를 한 건데, 김대남 사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김대남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대통령 비서관 직무대리인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에 있는 이명수 기자가 있습니다. 그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자, 여사가 너희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이를 그때 전당대회 할 때죠.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뽑을 때. 자, 한동훈에 대해서 큰 거 한 방을 너희들 서울의 소리에서 터뜨려 주면은 김 여사가 매우 좋아할 것이다. 자, 그런 말을 김대남 비서관 직무대리가 서울의 소리의 기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캡처해서 이렇게 올리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 요거 화면 서울의 소리 화면 캡처한 거 여기다가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대남 비서관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이를 치면은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 야,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김대남이가 얘기를 하니까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요,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씨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지나가셨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자,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네, 선배님. 아, 예, 형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요것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그냥 공무원으로서 단순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비서관이 공백 사태가 돼서 직무 대리 수행을 한 것 뿐인데, 자, 이 사람은 정치 성향이 좌성향일 수도 있고 우성향일 수도 있죠, 공무원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서울의 소리라는 것은 완전히 완전 좌편향의 그냥 그 표본이라도 너무나가 어색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방송에 있는 기자하고 네네 형님 하는 이런 사이라면 그들이 같은 패거리라는 거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거 상식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같은 패거리들끼리 이런 짓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대통령실이 지시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자, 그렇다면 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이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전 청와대 비서관 직무 대리가 둘이가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만약에 둘이가 짬짬이를 했다면요, 이 서울의 소리는 정말 이거는요, 용서치 해서는 안 됩니다. 몰카로 해서 선물을 짜내서 만들고, 몰카 사건을 만들고, 자, 김대남 사건을 둘이가 만약에 짬짬이 했다면, 정말 이거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국민에 대한 농단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파괴행위입니다, 이건.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서울의 소리. 그럴싸하게 이게 마치 무슨 우리 서울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 같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서울의 소리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저거 서울의 소리냐 평양의 소리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왜? 멀쩡한 정보를 갖다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뒤흔들고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을 해야 된다고 뒤흔드니 그것이 평양이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갖다가 저는 적어도 서울의 소리라는 그 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서울 시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명태균 언론. 간단히 말하면 이 명태균이라는 그 여론조사 업체 책임자가 그 자기들의 그 자기의 지시를 통해서 뭐 여론조사를 하고 그랬나 봐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공천 사건에 관련돼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또 팩트를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지금 보도되는 거는 명태균이가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막 수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그 보도 내용 중에서 요거는 제가 캡처를 하지 않았지만은 방송 내용, 이런 내용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명태균이가 그 여론조사 업체 그 부하 직원한테, 이런 부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한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자, 윤석열이가 좀 이렇게 유리하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층 세대들의 그 표본들을 많이 넣어라,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하는 것처럼 하는 내용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명태균이가 자기 그 여론조사 업체 여자 직원한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방송하고 있는 대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였겠죠. 지시를 받아서 또는 친분이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동지라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그게 논란의 초점 아니겠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아니면 뭐 뒷다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어떻게 짬짬이가 된 것처럼, 유리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원인지 어떤 여론조사 여제 직원한테 지시를 할 때에 윤 후보님이 유리하도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정치권의 주군이라면 윤 후보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상사가 있고 그 상사를 도와서 대통령을 올리고 싶다면 누구한테 표현할 때 윤 후보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윤석열이가 이렇게 당돌하게 표현을 하겠어요? 자, 그것만 봐도 이것들이 준비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앞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기획됐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기획됐다면 1개, 2개, 3개가 기획됐다면 4개, 5개는 기획이 안 되겠느냐. 저는 왜 이것이 기획된 그런 것에 이 무게를 많이 두느냐 하면은요, 지금 최근에 와서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이재명 씨의 그 사법 리스크 직전에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디올 사건, 김대남 사건, 명태균 사건, 이것들이 줄줄이 지금 터지고 있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이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느냐? 하나는 우연일 수가 있다. 그러나 둘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 디자인된 무엇이 작동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통령이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그러한 입법의 취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흔들리지 말고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그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어떤 정책을 수행하라는 그러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있는 것도 흔들리지 말고 수행을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자,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이고 국민에 대한 역적질이다,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창출을 하려면 탄핵이고 특검이 아니라 정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펴내서 다음에 정권을 이양받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